자,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read user name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가 바로 malloc 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malloc 함수를 호출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호출하게 되냐면 여기다 숫자를 하나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를 전달을 해요. 그러면 4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해 줍니다. 할당을 해줘요. 할당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안 지워집니다. 내가 지금 malloc 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malloc 함수를 호출을 해서 할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malloc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한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워주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고? 이거 뭐 전역 변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역 변수는 어떻습니까? 그냥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서 그 양이 늘지도 줄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컴파일러가 전역 변수 선언을 쫙 봅니다. 아, 이번에는 전역 변수가 6개가 선언이 되어 있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트형 전역 변수 6개다 그러면 총 24바이트? 24바이트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거 고정이잖아요. 근데 malloc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 공간 할당이 된다니까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스타트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필요해요. malloc 함수 호출합니다. 그 순간에 할당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 다음에 그러면 전역 변수처럼 계속 남아있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지우겠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프로그램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시작과 끝이 있을 때 원하는 타이밍에 할당하고 원하는 타이밍에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느낌이?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가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왠지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러면 실제로 그 할당할 때 쓰는 함수, 소멸할 때 쓰는 함수,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러한 함수가 호출이 이루어질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 user name 함수가 호출됐어요. 이때 메모리 공간 할당하는 함수를 짠 한번 호출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리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입력받아요. 그리고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했을 때 얘가 지워진다고요? 안 지워집니다. 계속 남아있어요. 자, 그럼 언제 지워주느냐? 자, 내가 이름을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다 썼습니다. 뭐 또 여기서도 또 출력을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출력을 한번 해줬죠. 여기까지 출력을 하고 났더니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할당하고 여기서 지워줄 수 이게 지금 펜이 안 움직였네요. 자, 여기서 할당하고 여기서 지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호출하는 함수가 바로 malloc 이라는 이름의 함수고요. 또 이때 소멸할 때 호출하는 함수가 바로 free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lloc 함수와 free 함수를 봐야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read user name 함수를 좀 더 그럴듯하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게 malloc이고 이게 free입니다. 뭐 간단하죠. malloc. 이것을 호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16바이트 할당하겠다. 그럼 16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16바이트가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할당되는 위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C 언어의 메모리 공간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스택이 있고 힙이 있습니다. 자, 뭐 용도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죠. 데이터 영역 전역 변수가 들어갑니다. 스택, 지역 변수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사용자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겠네요. 프로그래머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할당하고, 할당된 메모리 공간 지우는, 이러한 그 용도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즉, malloc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에 할당되는 그 메모리는, 힙 영역의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조금 버벅거리긴 했는데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좀 버벅대가지고 다시 녹음한 것도 꽤 많은데, 지금 요 정도는 넘어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malloc 함수 호출을 통해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 힙이라는 영역의 메모리 공간에, 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그냥 malloc free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디에 할당되느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함수의 호출의 예를 보도록 하죠. 뭐 기본적인 일단 룰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말록 함수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4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 힙 영역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자, 어떻게 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 쓸지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자, 4바이트가 할당이 힙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면 ptr1에다 저장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ptr1을 갖다가 보이드형 포인터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말록 함수의 반환형이 보이드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준 거예요. 그럼 왜 보이드형 포인트냐? 그거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12바이트 메모리 공간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힙 영역에 12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것을 ptr2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록 함수와 말록 함수를 호출해서 할당된 메모리 공간 ptr1과 ptr2가 가리키죠. 이 ptr1과 ptr2를 인자로 해가지고 프리 함수 호출하기 직전까지는 절대 얘네들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당할 줄 알아요, 이제. 말록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로 내가 할당하고 싶은 바이트 크기 전달하면 돼. 지울 줄 알아요. 그때 반환된 주소값을 인자로 해가지고 프리 함수 호출하면 돼. 근데 할당만 하고 반환을 받는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죠. 내가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까? 활용이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분명 ptr1이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ptr1의 포인터형이 보이드형 포인터죠. 자, 기억해보세요. 보이드형 포인터에 대한 특성 1. 우리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주소값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만능상자다. 만상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약사항이 있죠. 타입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해요? 포인터 연산이 불가능하다. 즉 ptr1을 가지고는 우리가 에스크리터 접근을 하기 위한 ptr1에 에스크리터 붙여가지고 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오버해서 더 얘기해 볼까요? 조금만 오버해서.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의 의도는 이겁니다. 내가 포인터 ptr1 그 다음에 말록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자로 4를 전달했습니다. 4를 전달한 이유는 나는 인트형 변수를 갖다 선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 뭐 그게 인트형 변수죠. 사실은 변수다라고 하면 이름이 붙어야 되는데 이 경우엔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근데 변수라고 얘기합시다. 자,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인트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할당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ptr1 인자로 받았습니다. ptr1으로 주소값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목적대로 ptr1은 20이다 라고 해서 20을 저장하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ptr1이 보이드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겁니다. ptr1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20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거 답변하셨을 겁니다. 인트형 포인터 그냥 ptr이라고 쓰겠습니다. ptr은 그 다음에 인트형 포인터로 형변환하는 겁니다. 무엇을? ptr1을. 자, 그러면 보이드형 포인터인 ptr1이 가지고 있는 값이 인트형 포인터로 형변환돼서 ptr의 저장이 이루어지겠죠. 강제적으로 형변환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ptr은 똑같이 ptr1과 마찬가지로 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얘는 인트형 포인터예요. 따라서 뭐가 가능합니까? 에스크리터 ptr은 20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실제로 20이 저장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갑자기 포인터 얘기 나오고 형변환해서 써야 되고 이거 힙 정말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주 그지 같아서 진짜 못 써먹겠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쓰는 방법 매우 공식화되어 있어요.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태의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 좀 어려운 형태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쉬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코드 이해 능력 그걸 좀 더 향상시켜 드리고 싶은 제 욕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반환형이 보이드형 포인터인 이유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인트형 변수로서 쓰겠다. 메모리 공간을 인트형 변수로서 내가 메모리 공간 할당하겠다라고 하면 인트형 포인터로 알아서 내가 반환을 해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더블형 변수를 메모리 공간 힙에다 할당하겠다. 그럼 더블형 포인터로 알아서 반환을 해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왜 하필 보이드형 포인터로 반환을 하느냐? 불만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록 함수의 일반적인 함수 호출 형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
말록 함수의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그거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쓴 거예요. 뭐 4 이렇게 숫자 안 씁니다. 왜? 사실 인트형 변수가 4바이트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2바이트였거든요.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도 있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숫자 쓰지 않고 또 컴파일러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이즈 오브 인트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가 인식하고 있는 인트형 크기대로 그 값이 반환이 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인트형 크기가 4다. 그러면 이제 4가 반환이 되어서 실제로 말록 함수의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것은 4가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세련된 거죠. 이렇게 샀으면 뭐 촌스럽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말록 함수 호출하면서 사이즈 오브 더블형 변수 크기의 메모리 공간 할당하겠다. 더블형 상수 값을 갖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추측해 보세요.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7. 인트형 변수 7개. 그건 뭐예요? 배열을 할당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딱 보면 뭡니까? 이 사이즈 오브 더블 곱하기 9. 더블형 변수 9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할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록 함수에게 전달되는 건 뭐예요? 4, 8, 28, 72가 답니다. 72 맞죠? 8, 9, 72, 4, 7에 28, 그 다음에 더블 8, 인트 4. 자, 따라서 말록 함수 입장에서는 숫자 하나만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 4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록 함수가 예를 들어 만능이에요. 4니까 인트형 포인터로 반환을 해서 전달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길이가 2인 쇼트형 배열 아니야? 혹시 길이가 4인 캐릭터형 배열은 아니야? 나올 수 있는 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록 함수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뭐 28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8 같은 경우에도 이게 캐릭터형 배열, 길이가 28인 캐릭터형 배열인지 인트형 배열인지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알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숫자 하나만 전달을 했는데 이 용도를 갖다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용도를 파악을 해야지 그에 맞게 포인터의 그 반환형을 갖다가 결정을 할 텐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포인터형은 결정하지 않고 주소값만 반환을 할게. 네가 알아서 그거 형 변환해서 써라. 이것이 바로 말록 함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말록 함수는 보이드형으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보이드형으로 반환을 합니다. 나는 그냥 주소값을 반환할 테니까 네가 그냥 형 변환해서 알아서 써라 이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록 함수의 호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이즈 오브 인트. 이것은 뭡니까? 인트형 변수 하나를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소값을 인트형 포인터형으로, 인트 포인터형으로 형 변환해서 저장을 해야만 ptr1을 가지고 인트형 변수처럼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더블. 더블형 변수 하나 할당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반환되는 주소값 더블형 포인터로 형 변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7. 자, 뭐 오랜만에 봐서 여러분들도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 인트형 변수 예를 들어서 7개가 있습니다. 배열 총 7개가 있어요. 그럼 이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은 뭡니까? 인트형 포인터예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포인터 배열 다시 강의해야 돼요. 처음부터. 오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복습해 주세요. 그럼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로 이 경우에도 형 변환합니다. 자, 사이즈 오브 더블. 그 다음에 길이가 9인 더블형 배열이잖아요. 따라서 그 더블형 배열의 이름은 더블형 포인터 더블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더블형 포인터로 형 변환해서 우리가 그 주소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형화된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말록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보이드형 포인터에 저장했던 것, 이것은 뭐냐면 일단 얘의 포인터형이 보이드 포인터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바로 이것을 노출시키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왜 형 변환을 해야만 하는가, 왜 보이드형 포인터를 반환을 하는가, 그것을 말록 함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범적인 말록 함수와 프리 함수의 사용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말록 함수 호출하면서 사이즈 오브 인트.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힙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힙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인트형 변수 하나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소값이 반환이 되는데 그것을 ptr1으로 가리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사이즈 오브 인트 7, 즉 길이가 7인 인트형 배열. 뭐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길이가 7인 인트형 배열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상을 합시다. 자, 뭐 길이가 7인, 뭐 마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 다음에 PTR2가 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복습. 이렇게 해서 PTR2는 사실상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오랜만에 하는 얘기죠. 배열의 이름이나 포인터 변수나 사실상 같다. 상수냐 변수냐의 차이만 있다. 접근하는 방법 다 똑같다.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PTR1을 가지고 지금 이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뭐냐면, 그러면 힙에다가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나면 나는 좀 포인터가 약했는데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메모리 공간 접근이 불가능하겠네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예스입니다. 즉 C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뭐 간혹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포인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하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포인터를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려움이 느껴졌다면 포인터나 배열에 관련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도 한몫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포인터 가급적이면 이왕이면 그냥 완전히 격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한 에스크립터 연산을 통하지 않으면 메모리 공간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 뭐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것을 단점으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배열 이름 PTR2 배열의 이름이죠. 예, 배열의 이름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값을 저장을 하고 저장된 값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또 출력해주는 그런 일련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되지 않다가 프리함수 호출되면서 PTR1이 인제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PTR1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이 순간에 소멸됩니다. 자, PTR2가 인제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PTR2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이 순간에 소멸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록 함수가요, 힙 영역이 꽉 찼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더 이상 할당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얘는 뭘 반환을 하냐면 널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깐깐하게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요, 사실은 말록 함수 호출하고 나서 그때 반환된 이 주소값 널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메모리 공간 사실은 써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이거를 갖다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는 메모리 관리 잘한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할당했던 거 내가 뭐 다 쓰고 나면 바로바로 해제해주면 프리함수 호출해서 해제해주면 힙 영역이 꽉 찰 일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신감과 달리 실제 실무 개발을 하다 보면 메모리 리소스의 어떤 그러니까 메모리를 갖다 할당을 해줬는데 실수로 반환을 하지 않아서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디버깅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이제 삽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디버깅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코드를 넣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적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목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춰지고 있지만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그 할당되는 말록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것을 가리켜 동적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컴파일러가 딱 컴파일을 합니다. 전체를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러는 뭘 아냐면, 여기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계산이 나옵니다.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이 돼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은 이제 계산을 하지 않냐면, 말록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 있죠. 이거 실제로는 언제 호출됩니까? 말록 함수가 호출될 때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잖아요. 즉 컴파일러가 이거는요, 몇 바이트가 필요할 거다, 이것을 계산을 안 합니다. 어쨌든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이 다르잖아요.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해 놓은 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이 있어요. 자, 컴파일러가 힙 영역에 얼마가 할당될지, 혹은 힙 영역이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을 갖다가 아예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컴파일 타임의 그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컴파일 타임의 메모리 공간의 사용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 동적이라는 것은 이거 러닝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닝 타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 움직이면서 할당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크기가 결정이 되고, 할당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제 동적 할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이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동적 할당이야,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왜 동적 할당이냐 물어보면, 러닝 타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소멸이 되니까 동적 할당이야,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100점이에요.
중요한 거는 왜 동적 할당을 해야 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왜 말록 함수 호출을 통해서 메모리 공간을 해제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셨다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또 조금 남아있는 얘기가 있는데 또 한 차례 강의를 끊고 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